자, 안녕하십니까. 화성항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5월 2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5월이네요. 1년의 절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 5월입니다. 어제는 근로자날로 저희 하루 휴장했고요. 시장은 거래가 됐습니다. 또 내일부터 또 휴장이고 또 6일까지 쉬고 저희는 또 7일날 일을 시작할 거라 5월 거래 일수는 저희 기준으로 좀 상대적으로 짧겠지만 또 열심히 잘 트레이딩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일간 또 시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또 증시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시장 설명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83포인트 0.21%가 상승한 4752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주가는 1.52 264포인트, S&P 500은 0.63 35포인트에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가 나스닥 주가는 좀 눈에 띄게 상승을 했고 다우 지수와 S&P 지수는 다소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집중력 있게 상승하다 보니까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고정화되기 시작했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4일, 8일 정확히 8거래일째 양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8거래일 동안 상승했던 폭이 꽤 됩니다. 꽤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폭이 다소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이러한 측면들이 피로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의 코멘트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시점인데 미국 쪽의 코멘트들은 다소 좀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그런 끝자락이 보이지 않는 상태는 계속되고 미국은 혼자서 오케이를 외치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노를 외치는 그런 상황이 연결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발표됐던 빅테크들의 실적들이 주가를 다행스럽게 방어해내면서 나스닥 주가가 다른 3대 주가 어느 곳보다도 강하게 모습을 취했습니다. 이 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3대 주가 지수가 괜찮기는 했는데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경제 지표 별로 좋지 못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실업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PC라든지 PMI 지표라든지 개인소득, 개인 지출이라든지 GD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관세 영향력을 많이 받은 상태가 돼서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둔화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의 모습을 보이고 경기 둔화의 시그널을 내다 보니까 주가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지금 이 구간만 하더라도 제가 이날 영상을 찍어 놓고 갔는데 이날도 주가가 급속도로 급락을 하면서 수매력을 맞으면서 저점을 쉽게 깨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급반전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은 빅테크의 실적들에 대한 소스는 끝이 났고 실적 소스는 끝이 났고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한 소스는 계속 있는 상태인데 경제 지표의 데이터들은 좀 나쁜 상태예요. 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관세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또 인플레에 대한 데이터가 같이 나타나면서 미국 경기의 둔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부양을 해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관세 때문에 경기의 둔화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의 소비력, 기업에서의 지출, 비용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늘면서 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스가 나타났습니다. 그 측면이 주가를 들어 올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들어 올린 주가가 현재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은 계속 기업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움직였을 때는 시가총액 1등, 시가총액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줬고, 반대로 해당 위치에서는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이쪽에서의 실적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왜 반등을 했느냐라고 하면, 아까 주간에 조금 전에 중국에서도 이제는 손을 좀 내밀어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먼저 니들이 관세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기업의 데이터로 실적으로 떨어졌던 주가를 빠르게 회복하면서 현재 박스권 상태에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는 뭐 우리나라도 휴장했지만 중국 쪽, 그 다음에 독일 쪽이 휴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밤새 큰 변동성을 가져가지 못한 상태에서 박스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아침부터 움직임들은 치열하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이제 카드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중국도 카드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협상에 나서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사실 중국은 하나마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 오히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마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간으로 전개가 되면 당연히 중국도 수출, 무역에서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순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산업군들이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을 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불러내기 위해서 일주일간 러브콜을 보냈죠. 중국아 사랑해 라고 해서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냈고, 러브콜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중국이 미국과 협의하기 위해서 그동안 강경하게 발언했던 부분들을 급속도로 낮추면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했었죠. 그동안은 사실 그 부분이 맥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 등장한 만큼 어느 정도 미국의 카드에 들어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이제 협상을 시작할 텐데, 그 미중 간의 협상이 과연 쉬울 것이냐,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과연 쉬울 것이냐는 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급한 쪽은 미국이 맞죠. 네, 급한 쪽은 미국이고 중국이 협상을 주도를 자신하고 있다. 결국 이제 미국도 테이블에 불러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동안 냈던 쉬운 말처럼 무조건적인 유화적인 태도, 유화적인 스탠스만 취한다고 개런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테이블에 안 나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미 정부에서 야 우리 지금 중국에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대화하고 있어, 대화 중이야 라고 발표를 했지만 누군지 오픈하지 못했었거든요. 누군지를 오픈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본인들도 카드를 내놨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미국도 이제는 테이블에 불러냈으니 그동안 했던 것처럼 부드러운 대화로만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제 날선 공방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날선 공방전 속에서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주가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보시면 공중으로 날아와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를 펌핑을 시키면서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켜내고 버틸 수 있었다고는 하겠지만, 문제는 이 과정이 계속된다고 보기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TSMC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가총액 1위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눈에 띄게 갭으로 날려져 있어서 갭상으로 주가를 꼭대기로 날려놓은 상태라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다소 왜곡된 면이 있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큰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박스 상단권에서 대기 중인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빅테크의 실적이 나왔어요. 미국 빅테크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후실적을 보였어요. 뭐 MS라든지 메타 이런 쪽이 후실적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쪽에서의 실적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앞서 있었던 경제지표는 어땠어요? 관세에 대해서 실질적인 발효가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역성장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근데 기업의 이 데이터 실적은 사실 뭐가 좀 배제됐냐면 지금 미중 간에 있었던 이슈가 반영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태에서 다음 분기로 넘어간다고 하면 왜 우리은행 간 거 아닙니다. 다음 분기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데이터 값이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화물 선적 자체를 먼저 많이 내놨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먼저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부산항 이런데 해운 창고에 물량이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먼저 배를 띄워서 도착을 시키기 위함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100원짜리가 관세가 부과돼서 100% 때리면 200원 잡고 200원이라고 생각해지면 이거는 소비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생산자가 아무리 가격을 떨굴래야 떨굴 수 없는 밴드란 말이죠. 아니 200원짜리를 지금 관세 부과해서 원가가 200원인데 그동안은 1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건값을 떨어뜨려서 150원에 팔겠냐고요. 못 팔아요, 여러분. 이게 재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4층짜리 건물이 있다 칩시다. 물론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자, 1층, 2층, 3층, 4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최근에 이 건물에 공실이 많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층이 임대료가 500이야. 부가세에서 550이에요. 얘는 600이야. 660이야. 얘는 700이야. 770이야. 얘는 800이야. 얘는 880이에요. 자, 그런데 1층은 거꾸로 했네. 가게 거꾸로 했어. 하여튼 이렇게 그냥 봅시다. 1층엔 사무실에 사람이 있고 2층 사무실도 있고 3, 4층에 공실이에요. 공실인데 얘네들이 기존에 받던 가격이 이거예요. 770, 880이야. 근데 여기서 금액을 낮추려고 했더니 낮추기가 쉽지 않은 거야. 왜냐면 임대차 보호 때문에 금액을 올리는 것도 제한선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건물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90% 풀대출로 땡겨서 샀다고 칩시다. 그럼 이 건물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이 보증금도 같이 들어가서 왜냐면 풀이기 때문에 뭐 한 50% 받고 40% 받은 게 아니라 뭐 신탁을 해가지고 풀로 잡아 당기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치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얘 보증금이 1억이고 얘 보증금이 1억 1000인데 여기서 이걸 낮추면 이 가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보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주구나 사나 어쩔 수 없이 홀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이 전체적인 대출을 받아서 홀드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물건값도 똑같은 거예요. 100원짜리인데 지금은 관세 부과 전이니까 100원짜리를 100원에 그냥 110원에 세일즈를 해도 이게 세일즈가 되는데 100원짜리를 내가 원래 110원에 남겨먹고 팔았는데 10원 남기고 200원짜리를 내버리면 이거는 주나 사나 팔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 때문에 지금 기업들의 물건들을 미리 내놨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가치적 평가에서 여유가 있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데미지가 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상태가 됐을 때 어쩔 수 있느냐.
지금 이 구간에서 역성장이 나서 주가가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실적으로 주가를 잡아 올려놨는데 그 실적 데이터가 지금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수 있는 상태이고, 다만 역시 기업 빅테크는 여전히 대단하다. 왜 이게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이 부족한 거예요. 유동성이. 미국 시장도 한참 날릴 때 있었던 유동성만큼 지금 시장 유동성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시장이 약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이 지금은 실적발, 흔히 말해서 실적발이라고 하죠. 실적발로 괜찮긴 했는데 이게 과연 지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되물어 보신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적발이 없을 때 과연 이 주가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유동성이 동반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장은 그러기 때문에 공격적인 루틴을 풀기는 좀 어렵고 좀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트렌드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테이블이 올라와 있는 만큼 그 올라와 있는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상승의 피로감이 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다소 고착화된 이 상승의 피로감이 쉽게 소화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위치에서 좀 보수적 관점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랠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이거는 좀 끝나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혹시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원래 불확실성이 주가의 랠리를 더 이끌 수 있다. 왜? 막연한 기대감인데 지금은 최종 타협점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볼 수는 없을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7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잘 하시고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